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요. 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금방이라도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만 같았는데 아직까지도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에는 그만큼 돈의 가치도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돈이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런 경험 있으실 건데요. 투자금은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거나 최근처럼 주가가 너무 올라서 추가 매수를 하기엔 부담이 된다거나 일부 차익 실현 후에 여유 자금이 생겼다든지 등등 일명 투자 대기 자금인 현금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돈은 주식에 넣자니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그냥 예수금으로 두자니 수익률이 다소 아쉬운데요. 딱 이럴 때 기준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쳐주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ETF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형 ETF인데요. 한때 유행했던 파킹 통장처럼 매일매일 이자가 붙고 또 원할 땐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일명 파킹형 ETF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킹형 ETF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에 상장된 ETF 중 시가총액 1위는 금리형 ETF입니다. 전체 상위 5개의 종목 중 무려 4개의 종목이 금리형 ETF인데요. 작년 한 해 연간 자금 유입 상위 ETF에 무려 4개의 종목이 금리형 ETF입니다. 이렇게 자금이 많이 몰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형 ETF의 종류로는 크게 CD금리형과 코퍼금리가 있습니다. 처음 이 용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D금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CD는 Certificate of Deposit의 약자로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뜻입니다. 은행에서 단기로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예금 증서인데요. 제3자들끼리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양도성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CD는 은행이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예금 증서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기에 이 CD를 다시 돌려주면 은행에서는 빌려간 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CD 금리는 7개 시중은행이 발행한 CD금리에 대해 증권사가 금리를 평가하여 하루에 2번 수익률을 금투협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결정되는데요. 보통 만기는 30일 이상으로 3개월, 6개월 만기가 일반적입니다. 이 CD금리는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2월 16일을 기준으로 CD 수익률은 3.68%입니다. 그럼 국내에 상장된 CD금리를 추종하는 ETF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잘 정리된 표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CD금리 91일무를 추종하는 ETF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타이거, 코덱스, 히어로즈, 하나로 이렇게 상품이 있고요. 우리는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실부담 비용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4개의 상품 중 가장 실부담 비용이 낮은 상품은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상품입니다. 현재 2월을 기준으로 0.0369%로 가장 낮은 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상품에 비해서 코덱스의 운용 수수료가 낮은 이유는 한 주당 단가에 있는데요. 주당 단가가 높으면 거래 횟수가 작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호가당 주가 등락률 역시 코덱스 상품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호가 단위가 촘촘하여 주가 등락폭이 작을수록 투자자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국내 상장된 CD금리 추종 ETF 중 현재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은 코덱스 CD금리 액티브입니다. 다음으로는 코퍼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퍼금리란 한국무위험 지표금리라고도 불리는데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하는 이길물 환매조건부 RP금리입니다. 만기가 1일짜리인 RP금리를 기초지수로 담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은 채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위험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CD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를 결정하고 사고 파는 중간 과정에서 담합하여 금리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코퍼 금리 같은 경우는 실거래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언제든지 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코퍼 금리는 3.6%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내에 상장된 코퍼 금리를 추종하는 ETF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총 4가지의 상품이 존재하고요. 이번에는 가장 실부담 비용이 낮은 상품이 타이거 코퍼 금리 액티브 상품입니다. 현재 순자산 총액도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코퍼 금리 추종 ETF를 담으신다면 저라면 타이거 상품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금리형 ETF의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는 실부담 비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왕이면 운용 수수료가 가장 낮은 상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시드금리와 코퍼금리 둘 중에 대체 어떤 상품을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나는 금리가 조금 낮아도 안정성이 최고 1순위다 하시는 분들은 코퍼금리 ETF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타이거 상품이 괜찮았고요. 반면 나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CD금리 ETF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CD금리 ETF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은 코덱스 ETF였습니다. 두 상품 모두 결은 비슷합니다. 둘 다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CD금리보다는 코퍼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CD금리가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금리형 ETF, 파킹형 ETF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매일매일 이자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금리를 일할로 계산하여 이자를 누적해서 쌓아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 이자가 4%라고 하면 이것을 1년으로 나누어 1거래일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복리로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행 예적금의 경우 만기일을 채워야만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금리형 ETF의 경우에는 거치기간과 상관없이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또 금리가 높기 때문에 나름 쏠쏠하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장점으로는 투자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이율이 조금 높은 예적금 상품의 경우에는 충족해야 할 조건이 굉장히 많고 번거로운데요. 금리형 ETF의 경우 별다른 투자 조건이 없습니다. 투자 가능한 금액 제한도 없고요. 가입 조건도 없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듯이 편하게 매매하시면 되고요. 또한 쉽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예적금에 크게 뒤지지 않는 높은 이율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절세 계좌에서 운용 가능하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ISA 계좌나 연금저축과 같은 절세 계좌를 운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금리형 ETF도 절세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서 자산 배분하거나 혹은 투자 대기 자금을 넣어두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하시죠? 금리형 ETF의 단점은 없나요? 이 세상에 단점 없는 투자처는 없죠.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금리형 ETF의 단점입니다. 우선 은행 예적금처럼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요. 마이너스 금리가 될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매일 금리의 이자율만큼 수익이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간다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지만 만약 금리가 전보다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금리가 하락한다고 해서 ETF의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승률이 둔화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ETF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이연되고 절세 혜택이 있는 절세 계좌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운용 수수료 및 호가 스프레드상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잦은 매매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금리형 ETF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우선 가장 유용한 활용법은 절세 계좌에서 여유자금과 투자대기 자금으로 운용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계좌에서 예수금이 생겼을 때
다시 일반 계좌나 CMA 계좌로 돈을 빼서 굴리기는 매번 번거롭죠. 이때 절세 계좌 안에서 금리형 ETF를 활용하게 되면 일복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적금처럼 만기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 구성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전자책에도 강조드렸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현금 또는 안전자산 보유는 필수인데요. 이때 금리형 ETF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절세 계좌에서 이러한 금리형 ETF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활용 방법으로는 IRP 계좌 내에서 안전자산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RP 계좌 내에서는 30%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IRP 계좌 내에서 투자 제한 없이 100% 담을 수 있는 종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8개의 종목 중 왜 하필 두 가지냐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합성 ETF 구조에 따른 운용 방식에 따라 안전자산으로 인정되면 투자가 가능하고 불인정되면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IRP 계좌 내에서 100% 담을 수 있는 종목은 코덱스 CD금리 액티브와 타이거 코퍼금리 액티브 단 두 가지 상품인데요. 실제로 IRP 계좌 내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타이거 코퍼금리와 코덱스 CD금리 두 개 종목에만 투자 한도 100%라고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IRP 계좌 내에서 안전자산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상품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형 ETF 3% 중반대의 이자를 일복리로 지급하고요. 안정성은 높고 거래가 쉽고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절세 계좌에서 투자 대기 자금, 안전자산 배분으로 활용하기 제격이었죠. 안정성을 더 우선시한다면 코퍼금리 ETF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높은 금리가 우선이라면 CD금리 ETF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놀고 있는 돈이 없도록 금리형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입니다. 내가 쉬고 있을 때도 나의 돈들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자산 배분과 연령대별 포트폴리오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똑재전자책 참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